네, 8월 1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이자 또 이번 주에 첫 거래일인데 네.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증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휴가철이 되면 썸머랠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썸머랠리보다는 좀 안도랠리라고 표현해도 그렇죠. 될까요? 썸머랠리는 이미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썸머랠리가 나왔어야 될 6월 달에 우리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뒤늦게 시장이 이제 안도랠리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랠리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장을 이제 옥죄고 있었던 몇몇 가지 불확실성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취약한 환율 이슈,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그에 따른 또 이제 긴축과 관련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증시를 상당히 좀 괴롭혔던 악재들이었는데 7월 달이 이제 지나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제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조금 둔화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지 못했잖아요. 7월 달에 물론 상품 가격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PCE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다만 8월, 9월 이제 FOMC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제 물가 지표들이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선제적인 반등이 들어온다라는 게 분명히 이제 좀 당연한 논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대외적인 이제 변수들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된 이제 선제적인 기술적인 반등, 소위 말해서 이제 안도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다 똑같이 보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또 시장이 단기 반등 이후에 또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베어마켓 랠리 내지는 뭐 데드캣 바운스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 시장을 이제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줄기차게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지수가 이제 불확실성을 좀 딛고 이벤트들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6월, 7월 한 달 동안에 한 5%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 지수가 7.8% 거의 한 8%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미국, 유럽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강도 자체는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분명히 조성되어 있다. 원달러 한 줄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일각에서는 막 1,400원 뚫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1,300원 정도가 상당히 좀 견고한 상단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환율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이 좀 들어오고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을 감안한다면 뭐 8월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난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방송 대기하면서 앞서 이제 우리 생쇼 노광 매니저께서 했던 얘기가 귀에 딱 박히는데요. 종목 뺑뺑이 돌리고 있다.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든 말든 사실 종목들은 지금 너무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냥 뭐 작은 재료만 하나 나오면 10%, 2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 빨리빨리 주식들을 편입해놓고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들로 수익을 내셔야만 지난 6월 달에 이제 고생했던 거 만회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실적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네. 대형주들은 이제 웬만하면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플러스 모멘텀으로 이제 단기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는 안도랠리를 좀 기대해 보면서 빠른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이런 빠른 순환매 장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오늘 오후에 뭘 집중해야 되느냐, 그걸 딱 제가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한 줄 전략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이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히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확 와닿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고민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놓을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이 분명히 정답이 될 거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반등 강도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고 기업
기업들의 일단 이익 체력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웬만하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어려웠던 2분기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가 대체로 하향 조정됐더니 2분기 때 이 정도 이제 선방을 좀 했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 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익 체력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을 좀 상방으로 더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SQQQ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빠지면 3배가 올라가는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배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학 개미분들이 테슬라, 애플이 강하게 반등 들어와가지고 지금 테슬라도 거의 9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죠. 한때 지금 600달러 수준까지 주저앉았던 게 지금 900달러 근처까지 반등이 좀 들어와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140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60달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애플 팔고 테슬라 팔고 나는 시장이 다시 6월처럼 급락하는데 배팅을 할게 요런 수급이 전부 SQQQ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것과는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잖아요.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상승하는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금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체질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물론 방향성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7월 달에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잘 해놓고 차트의 어떤 위치적인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6월 달 같은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단기 급반등 이후에 일정 부분 기술적인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8월, 9월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적극적인 어떤 종목별 순환매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채워 놓으셔야만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좀 종목을 매수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후장에 또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종목 2개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경계심을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막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후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옥석을 가려운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효성중공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58,500원대에서 매수하고 나서 오늘 6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될까요? 네, 벌써 이제 뭐 하루 만에 지금 7% 지금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효성중공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무거워 보이는 종목이지만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같이 좀 보자. 사실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효성첨단소재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오늘도 지금 보면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 좀 순환매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이제 호재를 갖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오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쨌든 태양광, 풍력, 뭐 수소, 그다음에 원전까지 합쳐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책적인 모멘텀 플러스 실적까지 워낙 좋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한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CS 윈드, 뭐 그다음에 동국 SNC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때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버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7,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한 10% 이상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성중공업은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바이오입니다.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또 원숭이 두창 모멘텀으로 주목받으면서 지금 한 7% 수익이 났는데 익절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저는 요 현대바이오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이었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테마가 완전히 이제 신재생 쪽으로 좀 옮겨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대부분 다 지금 아직도 기술적인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오늘도 보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현대바이오거든요. 이 종목을 제가 7월 2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27,500원에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하고 난 이후에 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종목은 꾸준하게 장대 연봉 맞았던 자리를 지금 만회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다른 종목들보다 현대바이오가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가장 먼저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7% 정도 또 수익이 나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목표가 33,000원까지는 한 방에 또 한번 매물을 좀 뚫어내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남아있다. 뉴욕주에서도 지금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하잖아요. 꼭 원숭이 두창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여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성수기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단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숨겨진 확진자가 되게 많을 걸로 보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좀 되고 있는데 증상이 좀 약하거나 혹은 감기약을 먹으면서 그냥 자가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앞으로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완전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3,000원까지 강력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바이오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빠르게 한 가지 종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휴마시스고요. 24,050원에 매수하셔서 20% 정도 비중이 있으세요. 손실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테마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진단 키트, 특히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난다. 편의점에서도 이제 또 보급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딱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을 주신 24,000원 정도 가격에서 단기 고점이 나오고 내일이 지금 2주 동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마지노선을 제가 18,000원 정도로 정해 드릴게요.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염두를 좀 해두시고 18,000원 지지가 된다면 22,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18,000원대를 지지하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시청자분 문자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좀 비중을 늘려볼까요? 실적과 모멘텀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인 이제 조정. 제가 아까 시장 상황이라는 건 뭐 매번 똑같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특히나 또 주도주 장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뭐 IT라든지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계속 순환매하는 장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말고 배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15,200원에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 그리고 미국의 백신 기업인 모더나 수혜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진단기기, 피부 미용과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배양액이라든지 백신 제조용 시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특히나 mRNA 관련된 수혜주로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일 때 상당히 많은 좀 관심을 좀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왜 이 회사가 이제 mRNA 관련된 수혜주냐면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mRNA 합성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의 이제 CMO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mRNA 합성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mRNA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모더나의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는 현대바이오 또 리뷰를 하더니 왜 지금 서린바이오를 얘기하느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TQQQ, SQQQ 얘기해드리면서 남들과 거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많은 서학개민분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걸 기대하면서 SQQQ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급락은커녕 계속 급등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종목들은 계속해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휴가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게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다. 특히나 미국 지금 백악관에 8월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시작하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모더나사거든요. 어떤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냐면 mRNA와 관련된 백신을 만들어서 모더나 덕분에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뭔가 좀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됐는데 요 모더나사가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이변이라고 하는 BA.5의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9월 달부터는 미국에 이제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건 8월 달에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BA.5의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CMO 물량들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으로 또 수주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서린바이오도 모더나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작년 4분기 때 또 판교에 부동산을 매각을 해가지고요. 한 2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세 차익만 100억이 넘었어요. 세금도 좀 많이 냈겠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회사고 재무 구조도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백신 연구 개발이라든지 원재료 연구 개발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신규 투자를 하는 재원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까지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한 20% 정도 받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5,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5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서린바이오로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련 수혜주입니다.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이지만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서린바이오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원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또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녹화 방송에 잘 올려놨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요. 네. 약간 또 이 종목도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53,000원 현재가로 엔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거의 9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800달러 뚫고 나서 거의 뭐 한 2, 3일, 3, 4일 만에 다시 지금 900달러 근처까지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린 산업 부양안 이게 단순히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금액 총액이 이제 48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중고 전기차 매수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시장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이제 투자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은 어쨌든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 다 없애기로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라고 하면 또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배터리 종목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가장 핵심적인 양극재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뭐 한 4%, 5% 가까이 급반등을 좀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 살려놓고 있는 모습인데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7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첨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21만 7천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첨보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4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한 13%, 14%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첨보의 좀 후속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있고 전액 시장에서는 오히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첨보가 아니라 엔캠이거든요. 그래서 엔캠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엔캠은 주요 고객사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중국의 CATL 이런 이제 고객사들을 주로 갖고 있고 전액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2차 전지의 수명과 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또 전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통기간이 매우 짧아가지고 사실 이걸 관리하는 게 그거 자체가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당히 이제 이 유통기간이 짧고 또 화재, 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전액 기업들이 다 현지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장이 유럽에 나가 있으면 유럽 진출해야 되고 미국에 나가 있으면 미국 진출해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CATL 때문에 중국의 현지 공장 가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이제 같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상반기 때까지는 어찌 보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도 좀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도 넘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최근에는 더 이상 빠지질 않고 하반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런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 캐파를 따져보면 2025년까지 지금 30만 톤 규모까지 증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증설한 물량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에 이제 기여가 되는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가 수준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타 경쟁사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첨보라든지 또 전해액과 관련된 기업 또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또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캠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망설이고 계셨던 오늘 제가 망설이는 투자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위치라면 내가 아무리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자리에 있는 건 사실 매수하는 거 별로 겁나지 않잖아요. 주가가 이미 다 빠져 있고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은 또 물릴까 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엔캠 같은 종목들을 잘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아주 타이트하게 59,000원으로 49,000원으로 손절 가격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엔캠이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미 매니저는 이 시간 짧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전략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과감하게 좀 배팅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종목별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김영미 매니저의 무료 방송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쇼는 오후 12시에 시작되니까요. 내일도 오후 12시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